투니버스 황금기의 도래. 밀레니얼 세대라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198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를 밀레니얼 세대로 분류해요. 우리를 새천년 세대라고도 부를 만큼 마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만큼이나 일본과의 관계도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열어갈 것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1998년 당시의 정부는 좋은 일본 문화 받아들이자 라는 기조 아래에서 일본 문화 개방을 과감하게 추진했고 일본 문물들이 물 밀듯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덕에 일본 애니 붐이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화검열제가 1961년부터 1997년까지 청소년보호법 제정에 따라 4호 심의로 바뀔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만화책을 출판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기 전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내용을 검사하고 정부의 판단 하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견될 시에는 고치거나 삭제하라고 외압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 만화검열제가 1998년에 처음으로 위헌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또 한 번의 위헌 판정을 받게 됩니다. 즉, 일본 문호 개방과 만화검열제 위헌 판정은 우리가 1998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장르의 애니메이션들을 거의 편집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걸 시사해요. 저는 그 모든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덕에 투니버스 황금기의 기틀을 굳힐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투니버스의 굵직굵직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작품들이 1998년 이후로 대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장르별로 명작이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그 시대를 주름잡던 명작들 중에 명작들 몇 편을 꼽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사용되었던 투니버스의 슬로건부터 말씀드리자면 만화영화는 더 이상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였고 그때 그 당시 한국 사회의 통념에 상당히 도전적인 슬로건이었죠. 카우보이 비밥은 투니버스에서 정식 수입되었고 1999년 6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국어 더빙판으로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방영되었어요. 2000년 이전 투니버스 초창기에 방영한 심야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찍었다고 하며 이후에도 인기가 지속되어 필름이 변색되도록 재방송을 해줬다고 해요. 원작에선 나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반말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나이에 따른 서열과 권위를 중요시하는 한국 정서상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되었는지 전부 수정되었죠. 작품 특성상 폭력을 비롯해 일반 정서상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이 다수 있어서 부분적 편집은 물론이고 심하면 정식 방영 불허를 맞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해요. 하지만 199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방송 심의 규정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작중 흡연이나 피 튀기는 잔혹한 장면은 블러 처리 같은 편집 없이 그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2000년 7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투니버스를 통해 그 남자 그 여자라는 제목으로 먼저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2001년 5월 1일부터 그해 7월 18일까지 저녁 6시에 KBS2TV에서 비밀일기라는 제목으로 방영했는데 투니버스 버전과 KBS2TV 버전 간의 성우들의 연기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양쪽 다 더빙 퀄리티가 높았다고 합니다. 괴짜가족은 우리나라에 수입되기까지의 그 역사가 흥미롭습니다. 1997년에 도서출판 LG에서 형제라는 해적판으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것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철퇴를 맞아 19금 딱지를 달고 있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만화검열제를 시행했던 곳이 바로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거예요. 여전히 같은 잣대로 괴짜가족을 검열했겠죠? 괴짜가족의 정식 라이선스는 1998년에 서울문화사에서 들여왔는데 일권과 이권 초판이 결국 청소년 유해 간행물 판정을 받게 되자 개정판이라는 이름으로 에피소드가 삭제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일본 문호 개방 이후 만화 같은 경우엔 일본 지명과 일본 배경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엔 아이들이 본다는 이유로 현지화 작업이 많이 가해졌죠. 다다다의 숨은 비와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본 문호 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수입된 작품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우리 국민 정서가 여전히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지 못한 터라 이 작품 또한 현지화 작업이 상당히 가해졌습니다. 제작진은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고유명사들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색이 짙은 특정 회차들을 방영하지 않기로 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18화, 29화, 44화,
71화 그리고 72화는 미방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성우진이 열연을 펼쳐준 덕분에 지금까지도 이 작품은 투니버스의 명실공히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어요. 신의 궤도 잡느는 투니버스에서 2001년 4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방영해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극중 인물들이 에도시대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26화는 외색이 짙다는 제작진의 판단하에 미방영되었어요. 슬레이어즈 트라이가 SBS 같은 경우엔 마법소녀리나 트라이라는 제목으로 1997년 12월 29일에 처음 방영됐고, 투니버스 같은 경우엔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원래 제목 그대로 방영됐습니다. 즉 투니버스는 해가 바뀌어 1998년에 슬레이어즈 트라이를 국내에 처음 선보였어요. 그런데 국내 팬들 중에 투니버스 버전보다 SBS 버전을 선호하는 팬들이 더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SBS 버전이 원작에 더 충실했고 투니버스 버전이 변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디지몬 어드벤처는 투니버스에서 2002년 1월 2일부터 방영하기 시작하면서 2009년까지 시리즈를 거듭하며 꾸준히 사랑받은 작품이에요. 극장판은 2003년에 투니버스에서 자체 더빙되어 방영했죠. 모든 디지몬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 최고 절정기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호평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작품은 현재까지 여타 시리즈 중 가장 많은 팬층을 거느리고 있으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7편의 애니메이션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참고 및 인용한 자료들은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둘게요. 그리고 당시 김대중 정부의 기조와 정책들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예술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쪽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김대중의 유명한 어록이 바로 문화적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 였거든요. 그렇기에 분명 1998년 이후에 외색이 짙다는 이유로 한국식으로 현지화 작업을 가하거나 특정 회차들을 미방영 처리한 것은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제작진의 결정이었다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본 영상에선 일본 문호 개방과 만화 검열죄 위헌 판정 두 사건이 투니버스의 황금기를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루어 봤어요. 또한 투니버스 황금기 때 명성을 날렸던 애니메이션 7편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일본 문호 개방과 만화 검열죄 위헌 판정 덕분에 전보다 훨씬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일본 애니를 방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서 때문인지 여전히 그러한 국정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 제작진의 자체 검열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